안녕하십니까 대방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변별력이 있도록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 워낙에 파트가 중요한 파트다 보니까 마냥 쉽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마찬가지 변별력을 갖추고 출제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이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해당되는 단원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봤으니까 함께 공부해 가면서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2차 방정식을 모두 찾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바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면 얘는 등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꼴이네요. 니은은 2차 방정식이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한번 보시면 얘도 얼핏 보면 2차 방정식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시면 그 우변의 x제곱과 좌변의 x제곱이 사라지게 되면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보시면 3x제곱이 있고 좌변에 2x제곱이 있으니까 그 전개된 2x제곱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x제곱 그대로 살아있겠네요. 얘는 2차 방정식이 맞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k, 즉 문자로 주어진 경우인데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다라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근이 주어졌다라는 거는 그 근을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셔도 그게 등식이 참임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k를 대입을 해주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 근이 문자로 주어진 경우에는요,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식에서 이 꼴을 찾아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2분의 1k제곱 마이너스 2k 중에서요, 요 부분을 2분의 1로 묶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k 제곱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요. 뒤에 플러스 5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값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이 값은 2분의 1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2분의 11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랍니다. 즉 2차 방정식의 풀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 보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 문제는 뭐다? 근의 공식 문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지금 x의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 이용해서 간편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겠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필마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테니까 그 값은 3분의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 필마 루트 7이 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좌변에는 뭔가 인수분해가 된 듯한 식과 함께 우변에 상수가 남겨져 있어.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보통 어떤 식 이퀄 0의 꼴로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러면은 우변에 지금 상수가 남아있게 되니까 좌변을 전개를 해서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퀄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와 5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2번과 매우 유사한 유형인데, 자,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한 근 문자, 오케이, 대입해 줍시다. 자, 그럼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게 요 앞에 부분만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미리 깔끔하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자, 주어진 식은 a의 5제곱부터 해서 3까지의 각각의 항들의 합 혹은 차를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조금 보이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요 놈을 한번 묶어보겠다라는 거야. 왜? 풀풀마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만 한번 갖다가 제가 a 세제곱을 한번 묶어보면 얘는 a의 세제곱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는 뭐야? 단순하게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가 있네? 걔는 아까 뭐였습니까? 1.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3 해서 플러스 4가 됐다. 자, 근데 가만 보시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0이라고 계산을 해놨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다? 요 항이 통째로 날아가겠다 해주시면 그 결과가 4가 된다라는 거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라 함은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된다라는 건 알고는 계시지만,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게, 그때는 언제야? x제곱에 대한 개수가 항상 1일 때만 우리가 그 방식을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제곱 그 방식을 이용을 해주실 때 항상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가 1인지를 먼저 꼭 체크를 해주시고 계산해 주셔서 실수 없이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따로 처리를 해야 될 과정이 없는 게 x제곱의 개수가 이미 1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10의 절반, 즉 5의 제곱이 k가 되면 된다 해가지고 k의 값이 25라는 거를 벌써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25를 다시 돌려주시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이퀄 0이니까 인수분해 대길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이퀄 0이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 x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 x는 마이너스 5라는 게 a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 k의 값은 25다. 정답 4번 빠르게 찾아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수와 관련된 문제의 식 세우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속하는 두 홀수와 두 짝수가 나올 때는 그들의 차이가 항상 2 차이가 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제가 어떠한 수를 x, 즉 어떠한 홀수를 제가 x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홀수는 뭐가 되겠어? 차이가 2니까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연속하는 홀수의 제곱의 합이 130이래. 그럼 각각을 제곱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를 제곱을 해줬더니 그 값이 130이 된다라는 요런 식을 세워주겠다라는 거니까 찾아주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8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특히 도형 문제에서 다소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문제를 풀이를 하는지 그 방법과 유형을 좀 익히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는요, 현재 점 B를 출발해서 점 Q는요, 점 B를 출발해서 얼마나? 매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점 P가, 점 Q가 X초 후에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3x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 있겠네. 자, 오케이. 그렇다라는 거는요, 얘가 지금 움직인 거리가 3x가 될 거고, 얘가 움직인 거리가 3x가 될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유형이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뭐, 삼각형 PBQ의 넓이가, 혹은 사각형 APQCD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오각형이죠. 오각형 APQCD의 넓이가 몇이 될 때 그 시간을 찾아라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냐면 그 삼각형 ABQ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시간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삼각형 BPQ가 있는데 얘는 각 B의 크기가 지금 90도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점 P가 A로 갈 때 점 Q가 C로 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삼각형 PBQ는 지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언제부터 직각삼각형을 벗어나게 되느냐? 점 P가 A를 통과한 후에 D로 갈 때 점 Q가 점 C를 통과하고 점 D를 향하고 갈 때는 이 삼각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점 P라고 하고 여기를 점 Q라고 하면 그 삼각형 PBQ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즉 직각삼각형을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점 P와 점 Q가 각각 선분 AD와 선분 DC 위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정삼각형이 됐다는 거는 선분 BP, 선분 PQ, 선분 BQ의 길이가 모두 같아져야 된다는 걸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선분 PB와 선분 BQ와 QP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자, X초 후에 점 P와 점 Q가 이동한 거리는 3X래요. 자, 그러면 점 Q가 점 B를 지나서, 여기로 갑시다. 점 P가 점 A를 지나서 점 P까지 갔을 때 총 이동한 거리가 몇이 되겠습니까? 총 이동 거리가 3X야.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지금 12cm이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이동거리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뺀 3x-12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 우리는 선분 AP의 길이를 알고 선분 AB의 길이를 아니까 선분 PB의 길이를 X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겠죠. 자, 그러면 선분 PB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의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P의 제곱, 이렇게 될 건데 PB의 제곱이 아니고 P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분 BQ는 어떻게 표현될까? 어차피 점 Q는요 점 P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분 BQ는 표현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제가 뭘 이용할 거냐? 선분 PQ의 길이를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분 PQ의 길이 마찬가지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삼각형 PQD가 직각삼각형이 될 테니까 선분 PQ와 선분 QD를 우리가 찾아내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총 이동한 거리가 3x예요. 그죠? 그러면 선분 B에서, 점 B에서부터 점 D까지의 거리는 24가 될 거야. 그러면 선분 PD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24에서 3x를 빼준 값이 되겠네. 자,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점 P와 점 Q는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분 DQ의 길이 역시 24-3x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분 PQ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선분 PQ의 길이는요, 루트에 24-3x의 제곱이 2개, 즉 그들의 합이니까 2 곱하기 24-3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이 둘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어차피 양변 제곱해 주시면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들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전개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144 플러스 9x제곱에 마이너스 72x 플러스 144. 얘가 선분 PB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전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뭐랑 같다고? 2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9x제곱 마이너스에 144x 플러스 24의 제곱이니까 576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전개 한번 해주시면 18x제곱 마이너스에 288x 플러스에 1152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풀어보셔야겠죠. 정리해 주겠습니다. 9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16x 그리고 288이 1152에서 빠지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864가 될 거고요. 이퀄 0이다 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자, 양변 9로 한번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에 얘는 24x 플러스에 96 이퀄 0이 된다. 자, 그럼 이 식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다? 근해 공식. 자,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해 주시면 x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짝수 공식 이용합시다.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에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얘는 12 풀마 루트 48이다 해가지고 12 풀마 뭐가 되겠습니까? 4루트 3.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의 값이 12 플러스 4루트 3 또는 12 마이너스 4루트 3이라는 건데 어떤 x 값을 결정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자, 선분 AP의 길이 3x 마이너스 12도 24 마이너스 3x 즉 선분 PD의 길이도 모두 길이잖아, 그죠? 길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 자, 그러면 얘는 x의 값이 오케이 4보다는 커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건 오케이 x의 값은 6보다는 작아야겠구나. 자, 근데 12 플러스 4루트 3이라는 건 이미 12를 넘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2 마이너스 4루트 3이 된다. 그래서 x의 값, 즉 삼각형 PBQ가 정삼각형이 되는 시간은 12 마이너스 4루트 3초 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보기 중 2차 함수인 것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함수라는 거는 x와 y가 식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x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 y의 값이 결정되는 그런 식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보시면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은 변화가 돼. 하지만 그 x가 전개가 되면 3차항이 존재하니까 얘는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의 값이 이 식이 0이 되는 그 x의 값을 찾는 얘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 보시면 y는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오케이.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결정이 돼. 거기에다가 x에 대한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야. 너 2차 함수. 요렇게. 자, 리을도 한번 전개해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자, 디귿과 마찬가지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결정이 되기도 하면서 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니까 우리는 오케이 너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보시면 x제곱이 있고요. 자, y가 있어. x의 값에 따라 y가 결정이 돼. 하지만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과 이렇게 전개가 돼서 정리가 되고 나면 얘는 x가 존재하지 않겠네요. 하나 있네요. 그러면 1차 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미음도 2차 함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총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자, 그래프의 성질 중에서도 어떤 가장 기본적인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보면, 자, a의 값이 음수다라는 거, 얘가 위로 블록하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여러분들 원점 통과하는 그래프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축의 방정식은 y축, 즉 x는 0이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아주 간단하게 잠깐 좌표 평면 위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생겼겠습니까? 마이너스 2, 즉 위로 블록하면서 원점 통과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1번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고요. 위로 볼록한 곡선이다. 오케이. 2번에서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아니죠.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모두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보시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축 대칭이다. 자, a의 값이 같으면 그 그래프의 폭은 같대. 즉 이차 함수에서 그래프의 폭이 같다라는 건 사실상 모양이 같다라는 거죠. 위치만 다를 뿐. 자, 그럼 y는 2x제곱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대칭입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4번 틀렸겠죠. 자, 5번 x가 0보다 클 때, 즉 x의 값이 지금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보래요. 자, 1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에 둘래. y는 2파이 x 2차 함수 아니죠.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y 이퀄 60x 2차 함수 아닙니다. 자, 구의 부피 y는 3분의 4 파이의 반지름의 세제곱이다. 2차 함수 아닐 거고, 자, 한 모서의 길이가 xcm인 정육면체 부피 y는 x의 세제곱 2차 함수 아니겠네요.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x와 x-인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해주시면 얘가 2차 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2차 함수가 색칠한 부분에 있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화면에서는 색칠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라는 거에서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y는 3분의 1x 제곱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얘네를 두 등분 하자고요. 2등분. 자, x축을 기준으로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보다 클 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이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 y는 3분의 1x 제곱의 a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어떤 a에 대한 절대값이요. 지금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은요. a의 값이 0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 즉 2보다는 그 절대값이 작아야겠죠. 그러면 그 절대값 a가 지금 2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a는 지금 음수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어요? a의 값이요.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번에서 한번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해준 요 범위들 사이에서 이 범위들 사이에 있어야
얘네가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 범위 밖의 A 값을 찾아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오케이. 자, 1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5래요. 자, 1번부터 보지 않은 게, 자,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는 A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기 때문에 1번 살짝 스킵했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4분의 3.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네. 오케이.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역시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Y는 4분의 1 X제곱입니다. 4분의 1이라는 거는 0과 3분의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수니까 얘도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기본적인 2차 함수의 함수값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지면 걔를 단순하게 y는 2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fx를 이용을 해서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나 f의 1이 알고 싶어 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바뀐 게 뭐야? x 대신에 지금 1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말은 요 식에서도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달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f의 1이 지금 4라는 거는 내가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f의 1 이퀄 마이너스 2 플러스 k 플러스 5가 된다. 근데 지금 그 값이 4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k의 값은 1이 되는구나 라고 문제에서 바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아까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의 그 성질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표준식, 즉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그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자, 얘를 먼저 그려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지금 a의 값이 0보다 작아,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하구나.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6이야. 그죠? 자, 그리고 얘를 잠깐 간단하게 제가 좌표 평면 위에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있으면 좋겠어? y절편의 좌표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y절편의 값은 어떻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6이에요. 자, 그리고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면서 자, y절편의 값이 2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얘는 너무 좀 촘촘하게 그려놨는데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자, 1번 위로 볼록한 형태. 오케이, 맞습니다.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아니죠. 얘는 지금 2사분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2,6이다. 여기서 미리 구해놨습니다. 3번은 맞는 말. 자, 직선 x는 2를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자,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꼭지점의 x 좌표값 따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정답. 자, 5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는 건 내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건 내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값에 x 대신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요 꼴이 완성이 될 거고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6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6이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이와 같은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맞는 말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15번입니다.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즉 어떤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주어졌는데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으로 넘어갈 건데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함수의 개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개형을 결정하기 위한 문자들에 대한 부호를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1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는 지금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즉 기울기, 즉 a의 값이 0보다 크구나. 자, 그리고 이 1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그 교점, 즉 y절편의 값이 지금 b가 될 거고 그 값이 0보다 크구나. 즉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로 이제 넘어와서 y는 a의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래요. 자, 그런데 그 a의 값이 지금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값이 0보다 크대. 그럼 얘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0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b, 0에서 b의 값이 양수라는 거는 이 전체는 뭐가 되는가? 음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얘가 꼭지점의 x좌표 값이 음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래로 볼록하면서 그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 값이 마이너스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답은 2번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fx의 값이 5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에서 f2는 10, f-1은 b가 된대요. 자, 마찬가지 함수값 문제입니다. 자, f2라는 거는 x에 2를 대입한 f에서의 함수값이죠. 자, 그러면 얘는 대입 한번 해봅시다.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주시면 20 플러스 2a 마이너스 3a의 값이 10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값이 10이 되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a의 값을 다 구해놨으니까 fx라는 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면 5x 제곱에 플러스 10x-30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f의 마이너스 1 값이 b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b인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 해주시면 마이너스 25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2차 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와 도형이 함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요런 활용 문제 나오면 지레 겁먹고 문제 풀기를 조금 꺼려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법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좌표 표시해라. 자, 그러면 좌표 표시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좌표 표시는 도형과 그래프가 나왔다라면 그 도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정사각형 ABCD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17번과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도형과 같은 문제에서 어떤 도형에 대한 특징을 주어졌다? 걔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사용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니까 짚고 넘어가시고. 자, 정사각형이랍니다. 자, 두 점 B와 D는요, Y는 3분의 1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이래. 그래서, 도형과 함수의 교점이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둘 중 하나를 좌표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지금 점 D의 x좌표는 B의 x좌표의 3배래. 자, 그럼 내가 점 B의 x좌표를 m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점 B는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m, 3분의 1의 m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점 D는요, x좌표 값이 B에 대해서 3배라면, 그러면 얘는 어디가 되겠어? 3m.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3m, 3m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점 C는요? 점 C는 뭐가 되겠어? 점 C는 B와 Y좌표 값이 같고요. 점 D와 X좌표 값이 같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점 C는 뭐가 되겠습니까? 3m, 3분의 1m 제곱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얘는 선분 BC의 길이는 2m, 선분 DC의 길이는 3m제곱에서 3분의 1m제곱이 빠진 3분의 8m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4m제곱 마이너스 3m 이퀄 0이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탄생했네. 자, 그럼 얘는 m으로 묶어주니까 4m 마이너스 3 이퀄 0. 아, m의 값은 0 또는 4분의 3이 되는구나. 자, 근데 그래프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이 m값은 x축에, 그러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 m값은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선분 BC, 즉 도형의 길이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m의 값이 0이 되면 도형의 길이가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 만족하는 m값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m값이 4분의 3이래요. 자,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아까 2m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BC, 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넓이는 뭐가 되겠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4분의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이번에는 제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2차 함수와 그리고 도형 문제 중에 마찬가지 넓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얘는 삼각형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우리가 a,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할 때 삼각형 AOB, 즉 요 삼각형의 넓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3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 그래프가 한 점 2,-3, 오케이. 한 점을 지난다? 이따가 내가 대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뭐부터 해보셔야겠어? 좌표를 좀 표시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B좌표는 끝났지. 얘는 0,3이잖아. 왜? 여기서 일반식에서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C값이 Y절편의 값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A점은 어떻게? 얘가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저 식을 바꿔주시게 된다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 A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3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에서의 그 X좌표의 절대값이 지금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그 밑변의 길이 3 곱하기 그 높이, 즉 A에 대한 X좌표의 절대값 2A분의 B가 된다 해주시면 그 값이 지금 3이라는 거네. 그러면 3, 3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오케이 B의 값이 4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B의 값이 4A라는 거, 즉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제가 아까 2,-3 지난다 대입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2,-3을 주어진 2차 함수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y는 다시 마이너스 3은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3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4a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a에 대한 식이 되겠네. 자, 그러면 4a 플러스 8a 이퀄 여기가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확인. 자,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b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a와 b 값을 모두 구했는데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지금 삼각형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하냐? 제가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분을 하나 그었더니 그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겠죠. 자, 그럼 제가 이 점 A에서 Y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의 점을 D라고 한번 두고 얘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럼 여기가 점 A고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그냥 높이였으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5가 나올 겁니다. 즉 A 좌표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5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D 좌표는 뭐가 됩니까? 지금 0,5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B점은 아까 뭐였습니까? B점은 0,3이었어.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에요? A의 X좌표 값 따라가겠죠? 이 길이는 몇입니까? 5에서부터 3의 길이를 빼준 2.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왜? 내가 Y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선분 AB 길이가 2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평행이동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y는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대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y는 2분의 1에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얘가 다 전개가 되어 있네. 그러면 나도 전개를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2분의 1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3 될 테니까 얘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해주시면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 보니까 자,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 식이 나왔고요. 거기서 꼭지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묻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일반식이라 불리는 애를 알기 쉽게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와 같은 표준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제가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4kx에다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플러스 4k제곱. 자, 그리고 더한 만큼 밖에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4k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묶이겠냐면 x 마이너스 2k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 2k,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4사분면 위의 점이래. 아, 꼭지점이 4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는 x 좌표값이 플러스 y 좌표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확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y 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양변에서 사라지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k 이퀄 0이다. 즉 k의 값은 0 또는 우리가 1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아까 4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k의 값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아, k의 값은 양수구나. 그러면 0은 되면 안 되겠네 해서 우리가 만족시키는 k의 값은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2차 함수는요. 그 a의 값에 따라서 그 폭, 즉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그 a의 값이 같다라면 2차 함수는 위치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문제 푸실 때 좀 중요하게, 이 문제에선 적용이 되진 않지만 2차 함수, 뭐 이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문제들도 문제를 푸실 때
항상 그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라는 그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안 풀리던 문제들도 실마리를 찾아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래요. 자, 근데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색칠된 부분이 어디냐면 요 사이에 있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니까 아실 테지만, 자, 이 곡선인 부분들은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모양이 같은 그래프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옮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 초록색 넓이를 가진 이 부분도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다 모양이 같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옮겨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넓이는 결국에는 뭐와 같다라는 겁니까? 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박스가 되겠죠. 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겠네. 자, 그럼 이 사각형의 결국에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찾아주셔야 될 건데, 가로의 길이는 아주 친절하게 지금 문제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가 4라며, 그럼 0부터 4까지니까 가로의 길이 4. 자,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노란색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y절편 값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과연 이 제가 그려놓은 노란색 그래프의 식이 될지. 자, 봅시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거는 얘라는 거를 단번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어떤 애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해 놓은 그래프는 y절편 값이 0이네? 얘는 y절편 값이 16인 놈이니까 안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요 놈이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꼭지점 구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빼기 4 해주시면 얘는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2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4구나. 자, 그럼 y좌표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요, 이 길이가 지금 4가 된다라는 거니까 제가 색칠해 놓은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4, 4,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핏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야? 얘 위로 볼록해. 그러면 a의 값이 음수야. 그리고 a와 b는 서로 축의 방정식을 관계짓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 축이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b가 양수가 돼. 자, 그리고 가만 보니까 c라는 거는 지금 y절편 값인데 걔가 0이잖아. 그래서 c는 0이야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a-b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음수 빼기 양수 더하기 0이면 당연히 얘가 0보다 작겠네. 그래서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는 거예요. 자, 2번이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큰 양수냐고 묻고 있는데, 자, 오케이, a는 음수입니다. 잠깐만, 근데 b는 양수야. 근데 c는 0이네? a와 b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이거를 캐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굳이 왜 마이너스 1과 1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문제에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낚아채셔야죠.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잘 봐요. a-b 플러스 c는 뭐가 되냐면,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 대신에다가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f의 마이너스 1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f의 마이너스 1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y 값이잖아. 그죠? 얘는 어디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저 밑에. 즉, 얘가 음수가 된다 해서 눈으로 바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 식에서 x에다가 내가 1을 대입을 해주면 그 식과 같아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f의 1 값은 내가 이 함수에서 x가 1일 때 그 y 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1일 때 그 함수 y 값은 오케이, 양수네요 해가지고 2번. 자, 그 다음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요걸 이용을 해주시면 오케이, a, b 음수, 오케이, b, c 0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 a와 b를 이용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다?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이 축의 방정식 중에, 즉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 값이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뭐다?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즉 2a분의 b가 나왔으니까 축의 방정식 묻고 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지금 1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왼쪽에 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아쉽게도 x 이퀄 1이라는 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요.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1보다 더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니까 5번이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차 함수 19하기 문제죠. 2차 함수 19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하느냐, 말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정보들을 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얘는 우리가 그래프 읽어줄 수 있잖아. 그죠? 여기 요 점을 말하고 있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야. 이 그래프가 지금 y축과 만나고 있네. y절편의 값이 지금 주어져 있구나.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y는 a에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0,5를 통과한다라는 거는 얘를 내가 대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해 주시면 뭐 되겠습니까? 5 이퀄 16a 마이너스 3. 그럼 a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얘를 여기에다가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y 이퀄 2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이다. 해서 꼭 항상 이렇게 편하게 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들은 많지 않아요. 전개해 주셔야죠. 2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얘가 5가 된다 해서 요식 문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3번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문제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서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이퀄 0을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고 하고, 주어진 세 가지는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완전제곱식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는 굉장히 쉽죠. 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이퀄 0이니까 3, 4 풀 해주시면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완전제곱식 이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합니까? 상수항 우변으로 좀 이항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7x 이퀄 마이너스 12가 됐어. 그럼 결국 완전제곱식을 쓴다라는 거는 좌변에 제곱식 이퀄 뭐식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7x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그 x의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49를 더해 주시고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 됐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8이니까 이퀄 4분의 1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x 플러스 2분의 7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x의 값 그러면 2분의 7까지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그 각각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 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은 얘는 더 심플하죠. 자, 뭐가 됩니까?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뭐가 되겠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얘가 그냥 1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에 풀마 2분의 1이 된다 해주시면 얘랑 똑같이 답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퀄 0을 푸는데 우진이는 p를 잘못 봤대. 그랬더니 x 이퀄 2 또는 16을 해로 얻었고요. 자, 인서는 지금 q를 잘못 보고 했더니 x 이퀄 6이라는 중군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x는 2 또는 x는 16인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얘는 x-2의 제곱, x-2 곱하기 x-16 이퀄 0이라는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끝. 자, 2번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해가 x 이퀄 6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6의 제곱 이퀄 0. 오케이, 끝. 자, 그래서 보자고요. 자, 처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퀄 0을 구하래. 자, 갑자기? 자, 얘 한번 전개 한번 해봅시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2 이퀄 0인 거고요. 얘는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퀄 0이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얘는 사실 뭐예요? x 이퀄 2와 16을 얻은, 즉 무진이가 p를 잘못 보고 얻은 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p를 잘못 봤대. 그럼 내가 q는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q는 제대로 본 거니까. 자, 그럼 그게 q가 뭐예요? 얘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이퀄 6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은요. 지금 뭐예요? 인서가 q를 잘못 보고 구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럼 q를 잘못 봤다라는 건 내가 p는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p는 제대로 본 거니까. 그럼 오케이. 얘는 내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가져가게 되면 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 이퀄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아주 끝났어. 자, 얘의 해를 구하라는 게 4번의 정답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와 8로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x의 값은 4 또는 8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점 A, B는요, Y축 위에 있고, C는 지금 Y는 3분의 1X 위에 있답니다. 자, 점 A의 좌표가 지금 0,15고요. 자, 사각형 ABCD의 넓이가 42일 때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수 나왔다, 그래프 나왔고 도형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좌표 표시를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도형과 그래프의 교점에. 자, 그럼 여기서는 도형과 그래프의 교점이 점 C가 될 테니까 C점을 제가 M, 즉 C점의 X좌표를 M으로 제가 설정을 해두면 그 Y좌표 값은 3분의 1M이 되겠죠. 자, 그럼 점 C가 지금 M, 3분의 1M이니까요. 자, A의 값이 지금 0,15잖아. 그러면 점 D는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점 A에 대한 Y좌표를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점 C에 대한 X좌표를 따라가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표시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어. 선분 AD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M. 선분 DC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15-3분의 1M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 즉 M 곱하기 15-3분의 1M의 그 넓이가 4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15M 마이너스 3분의 1M 제곱의 값이 42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45M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플러스 126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3과 42로 나눠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M값은 3 또는 42다. 자, 그러면 M값이 3일 때 그 C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M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M값이 3일 때죠. 3분의 1 M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1, 즉 3,1이다. 자, 그 다음에 M값이 이번에는 42일 때는요, 3분의 1 M의 값이 지금 14가 될 테니까 오케이, 얘는 42,14가 된다 해서 3,1 또는 42,14가 점 C에 대한 좌표가 될 수 있는 두 개겠죠. 자, 다음으로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꼭지점 a, b가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y는 마이너스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으니까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점, 꼭지점이 요 1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는 오케이, 대입해 줍시다. 자, 그럼 대입해 주시면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거,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다라는 어떤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얘가 0,-5를 통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0,5 통과한데 오케이, 또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5 이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자, 근데 b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라며.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 이퀄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a제곱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15 이퀄 0이라는 뭐가 됐습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겼네. 자, 그럼 얘는 3, 5 마이너스 해주시면 그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b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래. 그러면 a가 3일 때 첫 번째, 자, a가 3일 때는요, b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4.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요, 자, b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20이 되겠죠. 자,
자, 그러면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좌표 A, B는 3, 4 또는 마이너스 5, 2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넘어가죠. 자, 2차 함수에 대한 식 변형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따라가 보시면 얘를 표준식의 꼴로 나타내래.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얘는 y는 x제곱의 개수인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거기에 절반의 제곱 더해주시고 절반의 제곱 빼줄 건데 마이너스 1이 3과 곱해지면서 나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8까지 해서 꼴로 나타냈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 여기서 뽑아봅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8.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뭐 따라간다고? 꼭지점에서의 x좌표 값이니까 x 이퀄 1. 자,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래.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다. y절편은 바로 여기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좌표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0, 마이너스 5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2022학년도 대방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여러분들과 같이 출제될 만한 문제들 가지고 한번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파트나 2차 함수 파트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방정식과 함수 파트를 다루게 되실 텐데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한 번 더 개념 확인해 보시고 연습 문제라도 풀어 가시면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다져 가시고 참고가 되신다라면 제가 오늘 같이 문제 풀었던 이 문제들도 함께 링크 밑에 달아 두었으니까 직접 풀어 보시고 꼭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대비 마무리 잘 하시고 기말고사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